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열의 10명은 삼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삼성에서부터 뻗어나온 재계 그룹들도 많아 삼성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생각화가 브랜드 생각 시리즈 1편으로 삼성의 뿌리 깊은 이야기와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석군의 아들. 경상남도 의령군에는 천석군이라고 불리는 경주이씨 판정공파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10년 8월 29일 이남 이녀 중 막내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삼성을 세우고 현재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의령군의 집은 호암생가라고 불리며 의령으로 여행 갔을 때 반드시 들리는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완벽한 위치에 있어 이곳을 들리기만 해도 돈의 기운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재벌마을. 이렇게 귀한 곳에서 태어난 이병철은 어려서부터 양반가의 교육을 받아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서당에서 사서와 삼경, 논어 등을 배운 이병철은 1919년 진주군에 새롭게 세워진 지수공립보통학교로 편입을 하는데요. 지수공립보통학교는 당시 허준이라는 인물이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세웠는데 그는 GS그룹의 창립자인 허만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수공립보통학교는 당시 승산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승산마을은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탄생한 일명 금수저 마을로 불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승산마을은 애초부터 천석군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유명하였기에 이병철의 동창들 또한 범상치 않았는데요. 이병철과 같은 학교에서의 추억을 가진 이들은 바로 구인회와 조홍재, 각각 LG와 효성그룹의 창업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훗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모른 채 평화롭게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그들의 인연은 길지는 못했는데요. 이병철이 지수보통학교를 다닌 지 1년 만에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경성으로 옮겨가 수송공립보통학교로 전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졸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방법을 이용해 중동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고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이병철의 집은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했다는 다른 성공 스토리와는 다르게 이병철은 어려서부터 성공한 집에 태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야말로 태생부터 금수저 엘리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1926년 17의 나이로 마치 드라마처럼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육신 박팽년 대감의 후손이자 3살 연상의 박두울 여사입니다. 지금이야 삼성가의 재력이 대한민국 1등이지만 박두울이 시집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박두울이 손해보는 혼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실제로 박두울 여사는 천석군이라고 호령하는 이병철의 집에 처음 온 날도 집이 너무 좁아서 놀랐다고 하죠. 또 재밌는 이야기는 박두울이 15세쯤 되었을 때 절에서 시주를 나온 스님이 박두울을 보고 처녀는 앞으로 왕비가 되지 않으면 왕 못지않은 갑부가 될 사람의 안방마님이 되겠소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병철이 대한민국 1등 부자가 되었으니 그 스님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죠. 의지와 의리의 일본 유학.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병철은 중학교 생활을 그럭저럭 잘 하는 듯 하다가 돌연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아버지 이찬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유학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가 이병철이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날이라 회고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이병철은 형의 친구이자 자신과도 친분이 있었던 조홍재를 찾아갑니다.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재는 천석군인 이병철의 집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6천석군의 맏아들이었는데요. 이병철은 당당하게 500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홍재는 깜짝 놀라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묻자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 그런다는 말에 조홍재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 말하며 둘은 거금 1,000원을 들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혹시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게 지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배에서 생겨났습니다. 배멀미가 심해져 조홍재와 함께 1등석으로 옮기려 하였는데요. 일본인 형사가 이병철과 조홍재를 제지하며 조선인이 무슨 돈으로 1등석을 기웃거리냐며 면박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자 이병철은 비로소 자신이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이 강해져야 이러한 멸시를 당하지 않겠구나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이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일본 기업을 앞질렀을 때 이병철 회장은 이때를 떠올리며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병철은 와세다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요. 그의 나이 20세일 때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이병철과 조홍재는 일본은행 파산 위기, 월가 금융공황 등을 겪으며 데모를 하기도 하고 함께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둘은 일본의 공업사들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서 돈독해진 우정을 바탕으로 둘은 훗날 이병철이 삼성그룹을 만들고 성공할 때까지도 동업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동업은 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졸업 실패, 돌아온 한국. 어쨌든 이병철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태우지 못했던 학구열을 불태우며 와세다 대학에서의 공부에 전념했지만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와세다 대학의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지수보통학교, 수송보통학교, 중동학교, 그리고 와세다 대학까지 4개 학교를 다녔지만 어느 한 곳의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중퇴한 채 학창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고국에 돌아와서 이병철은 자신이 앓았던 병이 각기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건강은 되찾았지만 이병철은 방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의 일들은 전부 아버지와 형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고 막내이자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이병철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병철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그냥 백수처럼 지내게 되는데요. 주머니에 돈은 있고 시간은 많으나 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숫자를 점으로 표기한 패를 가지고 진행하는 골패라는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박두울과의 사이에 장녀 이인희, 장남 이맹희, 차남 이창희까지 3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매일 밤새 도박을 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1934년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골패를 하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달빛에 비친 새 아이의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금까지의 허송세월을 반성하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겠다 다짐하는데요. 이병철은 이때의 시절을 회고하며 자신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 시리에 빠져있던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느낀 순간 회환과 두려움에 며칠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당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삼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했습니다.